6.13 지방선거 뭘 해주세요가 아닌 이렇게 합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해난 군수라면 오늘 토론회는 참여정치 시대, 즉 내 삶을 내가 바꾸는 내 삶의 정치 시대를 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해남국민 백인 군수 출마 선언, 내가 해남 군수라면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활기찬 토론회를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저는 해남 우리신문 김성은 시민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실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 정부 내 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은 해남 정부 시대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또 행정과 의회, 주민들 간의 삼각축이 형성되어 건강한 해남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양해해 주실 것은 한 분당 3분 이내로 한 주제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가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분야별로 나눠 제안을 받을까 합니다. 제안 분야는 농업 분야, 문화 관광 분야, 청소년 및 교육 분야, 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주민 참여 행정, 그리고 기타 순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생활 속의 소소한 의견도 저희는 기탄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내가 바꾸는 생활정치, 어떠한 의견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은 무엇을 해 주십시오가 아닌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제목이 내가 해남 군수라면입니다. 내가 해남 군수라면 토론의 내용은 각 군수 후보님들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군수 후보님들의 공약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가 함께 만드는 해남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해남 우리신문과 해남 자치발전회의에서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국민 참여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 농업인에게 매월 수당 지급 등 농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후보들의 공약 속에 토목 중심의 농업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농업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먼저 혹시 발표하실 분 농업 관련된 분야 있으실까요?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를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체결하고 있고 WTO 개방 농정이 전면적으로 이제 농업 정책에 반영되면서 중소농이 설 자리가 없는데요. 중소농이 무너지면 깨농사 짓고 콩농사 짓고 녹두농사 짓던 이 소농들이 몰락하면 농촌이 몰락하고 또한 이 농산물의 다양성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대농들이 깨를 심고 어떤 대농이 콩을 심겠습니까? 대농들은 쌀 아니면 배추, 마늘 이런 크게 가지 않습니까? 농민의 권리 보장하는 것을 저는 농가수당을 주장합니다.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가치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수를 예방하고 경관을 보존하고 그리고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농촌을 지키는, 우리 고향을 지키는, 농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농민의 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나 서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농사 짓는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서 농민수당, 농가수당들을 주고 있습니다. 옆 동네인 강진에서는 올해부터 약 7천 농가에 약 70만 원씩 균등 지급을 한답니다. 1년에. 그리고 그 중에서 35만 원은 지역 화폐로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요. 실현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2017년 해남의 농가 수가 약 9,882명이라고 합니다.
237억 원이 되는데요. 해남군 예산의 약 5%입니다. 하지만 해남군의 명시 1월 그리고 사금이 열된 이월금이 1187억 원이 되는데요. 그걸 사용하면 될 수 있고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돌려주면 지역 발전, 지역 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가치를 알고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바로 군수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에 입장했던 문내에 사는 농사짓고 있는 이영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를 21세기 지금의 시대를 분권인가 자치인가 하고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권이라는 거만 생각한다면 중앙정치의 작은 권력들을 지방에 내려주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진짜 자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의 지금 예산 중에서 아주 적은 액수일지라도 각 면에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억 정도를 정말 그 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해보면서 자치 시대를 한 발 한 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모든 예산들을 고정비로 들어가는 임금비나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예산들은 정말 주민들이 내가 우선 여기에 더 필요하다. 아직 길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해서 여기다. 참고 짓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 구수한다면은 처음에는 10%, 나중에 20%, 30%까지 이렇게 충분히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권한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광 정책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남의 관광 정책은 인근 시군과 비교가 되곤 합니다. 이에 해남군은 관광 정책 비전을 위해 전문가 포럼 등을 열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해남 관광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해남군 문화관광재단이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남군의 관광 및 문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청해드리고 합니다. 전 문해면 발전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수영 문화관을 관리하기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군수라면이 아니고 오늘 군수하고 픽업 같은 기분입니다. 네, 제가 군수가 되면은 이렇게 좋은 자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관광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좀 특이한 발상을 함으로써 관광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내가 군수가 된다면은 먼저 변화하는 또 우리 내가 변화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고 또 아울러 우리 전 국민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구조 변경에 대한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관광 정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해남군에서 관광 포럼도 이렇게 해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주안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그때는 양도라는
아주 보고가 있습니다. 이 양도섬에 가면은 양도섬이 13만 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섬이에요. 그 안에는 왕대 군락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밀림 지역으로 완전 고목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마음의 힐링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실견 오페라단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서 저는 구수와 통큰 구수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양도를 타고 미입을 하겠습니다. 미입을 해서 우리 양도가 개발되면은 현재 마산의 외도, 통영의 장사도는 비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지역의 물돌멍이라는 해오리 물살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맹양 개천지, 우수영 성지, 또 법정 스님의 생각, 맹양 개천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해남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가치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2박 3일 해남으로 갑시다. 땅끝에서 하루, 우수영 관광지에서 하루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진입니다. 옛날에 농지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제가 거의 18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관광 분야에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해남은 좋은 관광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 가버립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주무셔야 그 수익 창출이 되는 건데 지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각지를 많이 그 관광을 한 사람인데 부곡원편 보면은 저기 싫어를 합니다. 그걸 보러 갑니다. 그걸 보러 가는 거 입장도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그 온양온천이 옛날에 임금님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가서 치료를 했답니다. 가장 유황성분이 많은 데가 온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양온천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만 좋다 보면 이제 거기서 보고 느낀 게 없으니까 낮에서 목욕 가버리는 거예요. 수지가 안 나는 겁니다. 상가를 철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의 관광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땅끝 관광이가 어디 가지고 볼 수 있는 등수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간혹 하다가 우리 예술회관 앞에서 어린이들 놀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까 센스홈 보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음악회를 많이 붙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저녁마다 우리 대행사에 가서 그런 무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거기 단풍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관광 오신 분들이 올라가서 신나게 춤춥니다. 그러고는 한 10분, 20분 놀다 싹 눈물 빠지게 가버립니다. 이걸 저녁에 한번 만들어 놓거든요. 저녁에 큰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온천 한마디를 못 해놓고 멋있게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그 강진 올라온 천장이 올라오는 거면요 올치가 올라오는 그 등강 호수 있지 않습니까? 전 이름이 여러분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지금 물놀이장이 생겼어요. 애기들 물놀이장이 생겼는데 그걸 가면은 펜션이 한 30개가 생겼습니다. 그거 맨날 가지고 엄청나게 상가가 번성이 되고 그쪽에 시내 효과를 발전이 됩니다. 우리 대행사 근거에 산삼천이야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만들어봐서 어쩌냐 그 생각이 들립니다. 이걸 한번 내가 공수당을 만들어 먹는데 그건 안 하면 이야기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남 농지 편찬위원장 편집위원장 박대정입니다. 저는 전 군수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여기 기존 자리가 다른 쪽으로 있고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을 옛 관할하는 부분 복원시키자 이런 식으로 건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부르냐면요.
우리가 지금 해남으로 한 600만 명 정도 1년에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전부 해남으로 흩어가 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그럼 가령 이 해남 구청을 외곽으로 뺐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건이 추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이 해남 앞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부분도 상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령 해남구청을 밖으로 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은 해남구청 이 터에다가 옛 관할을 복원시키고 이 부분은 이제 북부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부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저기 나주 가게 되면은 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객사가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활용하는 분위기로서 우리가 저기 하회마을 가게 되면 하회 작별식구 탈놀이를 금토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강술래가 있는데 강강술래는 진들이 뺏겨버렸다고 종종을 뺏겨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금토 2회 공연하게 되면 우리 해남 것이 대포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하지 않고 계속 강렬한테 진도한테 뺏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일단 저기만 밖으로만 내게 되고 여기가 걸릴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군수단이면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해남 우부로 오는 관광객들이 없는데 거쳐가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거쳐가고 진도, 왕도 또 제주도로 뺏긴다고 이렇게 우리가 옥상만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해남 우부에서 주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2시간 동안만 해남 우부를 거칠 수만 있는 관광법만 만든다 하면 생각해봅시다. 외부에서 10시경에 도착합니다. 10시에 도착하면 2시간 걸어요. 해남 우부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해남 우부에서 한 번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군수님들이 뭔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남의 문화는 문화에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농산물 자체로만 되지는 않아요. 일본의 기름쌀, 은쌀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에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품질적으로 쌀을 만들어도 문화가 가입되지 않아요.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예비 후보님들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군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확정을 한번 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탁이나 무엇을 바라는 이런 말보다는 내 생활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끄집어 내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현산 야당에 사는 한병걸입니다. 군수령은 당연하게 해남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군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농한 지 한 6년 되는데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참 아름답고 관광지가 잘 개발이 안 돼 있다. 누구도 간에 이것저것 다 가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겨울철에도 장물이 자라고 참 또 이게 환경이 참 한국처럼 자연적이고 참 멋있어요. 바다가 있고 한번 여기 오게 되면 이게 철도와 관광과 모든 게 머무르는 것이 그렇지 여기 먹거리도 많고 참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산악권 중심 우리 인구만 탓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 발전나갈 수 있는 곳을 좀 크게 꿈을 가지고 개발한다면 아름답고 머물 곳은 어떤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를 타고 30분, 1시간씩 일부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으로 좀 개발해서 멋있는 곳으로 머물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평면에 살고 있는 장영희입니다. 저 지방분권위에 보위원장으로 맡고 있는데요. 제가 해남에서 살기 시작한 지는 지금 거의 한 28년 넘어요. 근데 관광 자원이 정말 풍부하고 곳곳에
그 인프라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그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권들이 좀 상인들이 좀 밝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것도 하나의 여기가 되지 않을까. 뭐 밥 한 공기를 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지 않아서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해남의 그런 나쁜 그런 기업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볼 적에는 그 상인들의 그 웃음 짓는 그 미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부수가 된다면 그분들을 모셔놓고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훈련을 해야지만 그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농사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밝은 얼굴을 가지셔야 내 생활이 즐거우고 행복해지는데 절대 웃을 필요 없으세요. 왜? 삶이 찌들어서 농사에 찌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웃지 않으면 상대편이 웃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웃어야지만이 또 관광 오신 분들에게 웃음을 보여줄 수 있고 밥 한 공기를 드셔도 기쁘게 즐겁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질문을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어느 장소를 가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제 저도 여기 미양사 거기 둘레길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해남을 홍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그게 귀찮고 그러면 엉뚱한 데 가르쳐줘요. 왜? 나 밥 메고 있는데 와서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 뭐 이쪽으로 가셔. 이래요. 근데 이 원래 전라도 사람들이 말투가 억세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좀 더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래야지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관광 오신 분들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우리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항상 웃음 교육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상품 이상 김철수입니다. 네, 제가 군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수가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해남의 살아계신 분들을 알리고 한마당에서 파업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 이제 주제가 관광입니다만 우리 해남의 지금 길이 상당히 잘 부셨죠. 그런대로 지난 그 구수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들어갔다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편하다고 달릴 것이만 차만 가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유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가 좋아짐으로써 상권이 바깥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군수가. 저는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각 실과장, 면장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나는 어떤 개발하겠습니다. 무슨 과를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모제를 해가지고 책임제로 아주 그리고 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뒷받아서 해주고 그런 군수가 된다면 아마 지역 발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원실에서 군수실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 기반 공원도 보호해야 되지만 민원인 입장에 있어서 항시 중재 역할을 하고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해안군의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 한 가지만. 예. 아니, 군수라면 전체적으로 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왜 일어납니까? 너무나 공무원들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 발전을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숙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가 군수가 된다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한반도 마지막 단풍 부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내용도 좋고 지금 현재 매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 비전으로 준비를 한다면 대흥사에 전체적으로 단풍나무를 대량 실제해서 온 산이 단풍나무로 물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감권 개발입니다. 부감. 우리 대흥사 산 정상에 있는 부감인데 부감을 제2의 보리암 말하자면 남의 보리암처럼 육성 추진을 해서 전국에 유명 기도처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하고 지금 국보 말의 열의 자상이 지금 거기에 모셔져 있고요. 얼마든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쉽게 부감을 찾을 수 있는 이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딴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또 고기림 속에 약수터, 계곡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접목을 해서 휴양시설과 휴양림과 산림욕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흥사 한 가지 더 있으신 거 아니죠? 이게 마지막이신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할게요. 대흥사 천에 물가두기 사업. 내물이 쭉 흐르는데 군데군데 막아서 물을 닦으면 주위의 숲과 환경이 아주 어우러진 좋은 환경이 됐으니까 관광객이 볼거리가 된다. 그래서 물가두기 이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원천 타운에 대해서 지금 시설지구에 원천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폐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복원을 해서 대사의 마음이 오고 있는 지금 겨울에 전지훈련팀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남군 어르신 건강타운으로 이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항상 목욕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백종란입니다. 원래 해남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전남도청에서 있다가 또 사무원 내려가서 근무하다가 다시 도청으로 올라가서 퇴직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도 해남을 주말마다 마누라 와서 상사면에 농사 짓고 있습니다만은 보고 듣고 이 시국의 시군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3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프린트를 해갖고 왔습니다. 배포해 주시면 고맙고요. 해남 군수는 제가 최근에 어느 행사에 축사에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성과 도덕성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발제하는 것은 제목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남에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대표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도의문화관광분야에서 왔는데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분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해남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명량축제는 사실 진도하고 양분됐기 때문에 이미 어렵고요. 그리고 뭐 매화축제는 매화축제에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로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남은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자연 자원, 문화재, 그리고 산과 바다가 같이 어우러진 아주 풍부한 자연 환경입니다. 여기를 아우르는 축제를 하려면 가장 적인 장소는 누가 뭐래도 도륜산 도림공원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축제 의상은 대사 입구 쪽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하되 그럼 어떤 내용을 정해야 되느냐. 내용은 정말 지금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이 사실 너보다 오시면 차로 왔다가 차로 가버립니다. 연계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땅끝도 사실 옛날 땅끝이지 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할게요. 일단 이 축제를 하려고 보면은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전국 뭐 등산대회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달마산, 두륜산, 주작산 굉장히 좋은 등산 코스입니다. 최근에 미양산 달마 고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등산대회, 그다음 힐링 코스 산책로를 제가 옛날에 조선시대 역사 보면은 지금 우술제에서 신안리로에서 연동으로 해서 삼삼면에서 말을 타고 가는 얘기들이 있답니다. 지금 어디서 맥혔냐면은 우술제에서 연동 가는 게 노구당 가는 길이 맥혀 있어요. 그걸 정말 산책은 돈 안 들고 뚫어서 많은 사람이 힐링하면서 연동 가면 순례문학관을 지어놨어요. 순례문학관이 노구당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옛날에 도 지역사업을 해서 한 100억 원 이상 투자 됐는데 정말 거기다가 고산 연선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암 유이춘, 옥봉 선생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 거기다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뭐가 아쉽냐면은 금강골 그 저수지를 제일 좋은 자연 자원인데 그걸 해남 국민들의 등산 건강 코스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우술제 공원하고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까지 연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남에서 식사를 하고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나는 위인물에다가 가름했습니다. 전통시장도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28개 전통시장이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서는 AB시장하고 삼선시장이 통합된 거예요. 장흥 토요시장, 강기도 방송시장, 하순읍시장, 광양 중마동시장, 또 한 가지가 고평 기차마을시장 전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시장이 살기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항일 추모 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항일 추모 사업회 이사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장 제목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완도 가면은 소안도, 신진도, 보금도, 몇 지역도 항일 추모공원이 있고요. 강진도 있고, 신안도 있고, 또 장흥 가면 종합농민혁명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해남은 그야말로 옛날에 핍박을 예구한테 많이 받았고 또 지금 임난에서부터 해방까지 어떤 한일 기념공원이 한 편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수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셔서 해남을 살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입니다. 인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달마산이 강권으로 내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대고 있어요. 외국에 가보면 모래 하나라도 돌 한 명이라도 치지 않고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달마산은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금강산이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사가 많다라고 아주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건에서 돈을 버릇하는데 어떤 일일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개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금강산을 보존하기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안 쳐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한테 자립 정신을 심어야 됩니다. 동물을 봤죠. 개, 고양이, 고래 같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것 뺏기를 모르지만 그 주인이 자기한테 필요한 먹을 것을 주면서 길을 들이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돈 몇 번씩 줘갖고 그 사람 우리 국민이 사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자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 한 마리를 둬서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닿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요. 응? 국민한테 내가 보존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품목을 어느 지역에 토양이 잘 맞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야지 온 지역에다 배를 심어갖고 날마다 트랙터로 밀고 돌리고 그거 다 일이요? 응? 누가 그랬을까요? 다 일이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다 A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이 관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까지 해서 소득이 얼마나 하고 언제까지 관리하냐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다시 돈 상환한 다음에 돈을 바꿔줘야지 다시 보조해줘야지 계속 보조금 들었습니까? 내가 보존하면 그런 일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위원회는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이중 삼중으로 주고 있습니까? 응?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보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한 사람한테 여러 번 하죠? 중복이 그냥 그만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강권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토양은 이 흙은 내 몸입니다. 요 물은 당민들이 피고 내 피어요. 요것은 해남인들이 요것을 가져갈 수도 없네요. 한 국토로 돌아보세요. 사람이 발 미치지 않는 데는 올 쓰레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지금 어떤 분이 우리 국민한테 미풍양적의 교육을 했다고 했어요. 그걸 대한민국 뭐랍니까? 일본 사람들이 깽가리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 뭔 일 나면 나가다 망했다 하다가 딱 끊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3천만 금수강산이 꼽히고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 좋소? 물 좋아? 발 먹고 들어갈 데 있어요? 발 먹고 들어갈 데 있냐고요? 없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강력국민 우리 국민이 정말로 한마음 못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내 토양이고 내 피다 하는 마음을 꼭 갖고 계시고 우리 해남을 사랑하면 그것이 퍼져서 온 대한민국 한반도는 세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고에 대한 김현수입니다. 긴급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위원회에서 안우기 씨가 보낸 민원입니다. 두 가지 민원입니다. 첫째 민원은 솔라시도 혹시 들어보셨죠? 몰라요, 들어보시죠? 압니다. 아시죠? 예, 솔라시도에 사업 병력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이제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50만 평,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스마트팜 혹시 알아요? 우리 구민들 아십니까? 저는 수익이 좀 낮아가지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농업을 스마트폰으로 다 조정해서 하는 농사를 지는다. 이런 내용은 50만 평 태양광 좋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다 분양하고 지역민들 참여하도록 된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민원 내용은 정부에서 땅 다 뺏어다 가져가고 사잡에서 도 4,500까지 신청해서 태양광 설치한답니다. 그럼 지역민들에게 분양한답니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논리의 사항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 특혜주고 기업에게 땅 상사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라면 절대적으로 매년 사업도 돌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스마트팜 사업비가 1헥타당 45억 들어간답니다. 45억. 그런데 정부의 조건 내용 50% 보조입니다. 30% 융자입니다. 20% 자본합니다. 그런데 45억의 20%는 9억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참여할 지역 주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해남 도민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 군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왔습니다. 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9억까지면 다른 데 투자해야죠. 기반시설인데 다른 데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발생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혹시 공공 공항 혹시 들어보신 우리 국민들 계세요? 공항, 군공항 이전 계획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것도 좀 보충 설명 안 해서 제가 그 민원 내용이 가겠습니다. 규모는 1527만 제곱미터랍니다. 약 460만 평입니다. 여기에 무등산, 항공포대, 평동 물련장까지 합하면 약 600만 평이 된답니다. 이런 거대 면적을 어디에? 우리 산이 지역에 들어오겠답니다. 이유인즉 다른 지역에 하다 보면 산이를 600만 평을 매입을 하려면 수천 명의 면인도 있을 것이고 뭐다는데 고무신면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합니다. 이런 민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하고 이제 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지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군기지가 안테나가 400m나 되는 400m 되는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1년이면 약 60일 정도가 안개 이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군공항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안과 해남 두 번 중에 선택이 난답니다. 그런데 해남이 적이랍니다. 제가 군수라면 우리 해남은 어떤 지역입니까? 청정 해남을 부르짖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원군입니다. 농업이 주종을 들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음 공유 또 공항이 들어오면서 환경적인 지역적인 변화로 인한 집가 하락 우리 또 특히 축산 농가들은 소문에 대해서 아마
해안의 축산단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군수라면 절대적으로 공공공항은 내 군수직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우리 청정 해남을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남군은 5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 낳기 좋은 해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들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힘드네요. 이렇게 하기가. 제가 군수라면 내가 해남 군수라면 이런 행사를 매년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과 함께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라면 정책개발 대회를 매년 열겠습니다. 그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고요. 대회에서 우수한 정책들은, 해남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적극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느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남은 출산 정책이 잘 되고 뭐 출산율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이렇게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과연 키울 만한가 하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정책을 조정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냐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돈도 제일 많이 주고요. 근데 그 예산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아이들은 임신부터 해서 청소년기까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영유아 단계, 유아 단계, 중학교 저학년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가장 지금 시급한 거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가 안 계시면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거고 희망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 발달 단계별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골고루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기초수급, 다문화, 뭐 이렇게 또 조선가정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편중돼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골고루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해남 읍내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CCTV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범지역 없애기 위해서 민원 들어오니까. 근데 아이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구석지로 몰리고요. 아이들은 점점 쫓겨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저희 해남군에 청소년 수련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곳,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공간과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수영장 보내겠습니다. 수영장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 갈 수 있나요? 체육시설은 훌륭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나요? 있는 시설과 자원을 우리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게, 또 지원할 수 있게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사실은 아이들도 더 나을 거고요. 해남이 진짜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문화 이런 환경이 훌륭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교육사는 모임 지휘자
방금 앞서서 우리 윤영식께서 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 군수라면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좀 공약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가 출산 정책 포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 다음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 선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사례가 운영하고 있는 유학원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건물만 새로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들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러한 것들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사례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보고 가야 될 문제라고 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더욱이 해남군의 출산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의 교육도 1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1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도 1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해남 국민이 해남을 떠나지 않습니다. 해남을 가장 먼저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가장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의 인원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진학교 급식을 현재 60% 하고 있는데요. 이걸 100%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학부모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1년 예산 따져봐야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분담금,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우선 방과학교, 무상 보육 지원에도 이거 연간 예산 따져보니까 대충 제가 때문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100%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빈부 결자 해소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빈부 결자를 해소하겠습니다. 딱 우리 해남군에 200여 명의 학생이 여기에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자체에서 한 20명의 새로운 어떤 교사들을 따로 채용 교사를 활용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언어 및 학습 지원.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역으로 체계화해서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좀 집행하는 그런 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원 많죠? 학교에서도 청소년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들 학교 수업 끝나고 시간 있습니까? 이 내용들 다 들게 아닙니까? 들릴 시간 없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공감과 감성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문화나 예술 교육 이런 기회를 더욱더 확대시켜야 되고요. AI, 인공지능 분야이죠. 드론, 영화와 산업화 등 교육 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선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폭력 문제, 또 안전 문제, 또 선면 제거 문제, 각 교실 공기 청정기 설치, 그 다음에 양질의 교사 채용. 예계로 보면 해남 방초교회가 약 80여 분의 방과후 교수까지 계십니다. 그런데요, 1년도 안 된 교사님도 50%가 넘어요. 2, 3년 된 교사들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어떤 양질 교육을 받기로 원하십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분들의 이권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남아있겠고 우리 지자체의 절실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국민차별적 교육정책팀이라도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교육 부분에 대한 동향을 만약 제가 군수라기 때문에 실행해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바로 우리 복지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동리에 사는 전형대입니다. 여기에 제가 군수라면 이 제목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모 후보께서
기자회견 할 때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면 해남읍이 사실 대중교통에 가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해남읍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몰라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체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택시입니다. 근데 제가 학동에 살다 보니까 해남읍을 나오려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됩니다. 또 설령 차를 갖고 가고 시내에서 술 한잔을 먹고 가더라도 택시를 또 타야 됩니다. 아니면 부른 택시 대리운전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택시 기사들이 반대한다. 택시 기사들이 해남읍의 전체 주민이 아닙니다. 또 전체 주민은 해남읍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주민입니다. 택시는 불과 100여 대 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남읍에 사는 주민들 약 27,000명이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제가 군수라면 과감하게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을버스 25인승. 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해남읍의 택시의 주요 고객은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어른들은 절대 택시 안 탑니다. 1,000원이 아까워서.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차라리 군수를 시켜주십시오. 네. 저기 제목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차기에 여기에 선거에 나오시는 그 후보님들은 좀 벤철하게 고심을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임장영입니다. 원탁이 그래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군수 정직함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군수실을 CCTV로 실시간 연결하겠습니다. 지방법원 개헌의 핵심은 주민 참여일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한마디로 동네 자치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내가 군수라면 주민의 행정 참여의 길, 국민들과 함께하는 참여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기 군수 공백으로 행정이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해남군이 다양한 토론 등을 마련하는 등 활기찬 군정을 위한 길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특권 개헌에서 자치 행정권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문화 또는 활기찬 해남 군정을 위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